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중급 정규 실전 LC를 맡고 있는 조혜나입니다. 자, 오늘 3월 15일 토익 시험 보셨을 텐데요. 파트 1과 3에 대한 전반적인 난이도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ackers.co.kr 자료 다운받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단 오늘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공부하시면서 이 사이트에서 아주 주옥 같은 자료들을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파트 1과 3가 제가 이제 맡은 파트였는데요. 난이도 또는 정답이 무엇이냐, 물론 궁금하시겠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간은 편한 마음으로 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한 번 정도의 시험을 더 보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이미 지나간 시험의 난이도가 남들은 중인데 나는 상이었거나 나는 어려웠는데 또 쉽다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시지 마시고 이제 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단계의 강의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1은 어렵지 않았던 난이도 아니었나 싶고요. 파트 3는 중상,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던 단어들이 좀 있었습니다. 파트 1부터 살펴볼게요. 사진이 항상 6장이죠, 여러분. 그 6장에 한 사람이 등장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등장하거나 물건, 풍경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사진이 어디에서 찍혔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내, 사무실, 쇼핑몰 등등에서 찍힌 사진이 5장. 그리고 실외, 공원 같아 보이는 곳에서 찍힌 사진 1장. 이렇게 유형 정리를 하지만 딱히 큰 도움이 되질 못하겠죠? 어떤 부분이 정답으로 나왔을까? 자, 일단 한 사람 등장 사진 또 3장, 두 사람 등장 사진 2장, 사물 풍경 사진 1장. 보통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파트 1의 경우 사람이 찍혀져 있지만 답은 사물 풍경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봐야 될지 초점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좀 있는데요. 자, 이번 문제는 그런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람 그대로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5장이 됐고요. 물건 풍경에 관련된 사진이 그냥 1장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봐도 나쁘지 않았다, 쉬웠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이 단 1장의 사물 풍경 사진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렵게 푸셨는지 그 부분도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 사람이 있는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선, 손, 그 다음에 자세, 착용 이렇게 제가 꼭 정리를 드리죠. 자, 그래서 자세, 서 있다, 앉아 있다 아주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근처에 서 있다. 그러면 standing near 어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 앉아 있다. 그러면 seated at the table 또는 sitting at the table 라고 묘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사람들의 손끝을 한번 보면 무언가 체크하고 있고 무언가 들고 있죠. 자, 이렇게 들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holding까지는 괜찮지만 picking up lifting 이런 표현 어떨까요? 자,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무언가 측정을 하고 있다 아니면 표시를 하고 있다 쓰고 있다 정도의 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는 안 나왔지만 무언가 쓰고 있다 착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항상 디폴트로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굳이 이 사람들이 들고 있다가 아니라 먹고 있다 마시고 있다를 묘사한다. 그러면 sipping 이거나 drinking 이런 동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some people are drinking 또는 some people are sipping from a cup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물건을 아주 면밀히 꼼꼼히 따져보는 어떤 숍퍼의 사진일 수 있겠는데요. 이럴 때도 examining 또는 looking through, looking around 또는 browsing까지도 기억하시면 쇼핑몰에서 나올 수 있는 동사 여기까지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물건 풍경 사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물건이 놓여져 있다 이런 표현들 그러면 position, situate,
misplace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요. 물건이 누가 봐도 확 넘어져 있다. 그러면 has fallen, 그죠? has fallen down 뭐 이런 표현들도 쓸 수 있고요. 물건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leaning 뭐 이런 표현도 쓰죠. 자, 그런데 사물 풍경 사진이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마지막 표현까지 잘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단이 이어집니다. 물로 이러면 지금 계단 앞뒤로는 물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틀리겠죠? 또 마찬가지로 자전거가 기대어져 있습니다. metal fence에 metal railing, handrail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자전거는 있지만 난간이랑은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명확하게 들으셔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어떤 형태를 잘 보시고 필수로 아셔야 되는 표현들과 전치사 그리고 문장 끝까지 잘 들어줄 것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leaning against the fence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땐 이 사진에서는 X가 되겠고요. Steps lead to the walkway. 그러면 계단을 올라가니 위에 어떤 인도블럭이 있거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로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Steps lead to the walkway가 더 맞는 답변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lead라는 표현이 up to와 into 이런 식으로 약간 응용돼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다리를 그대로 타고 올라가니 지붕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the ladder leads up to the roof.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계단을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가 찬방찬방 어떤 계곡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사진일 때는 steps lead down to 또는 steps lead into the water. 물가 안으로 이어지는 어떤 계단이 있다. 이런 표현들도 lead라는 표현으로 연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파트 3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트 3는 주제, 직업, 장소 이런 것들을 많이 묻고 있는 그죠? 전체적인 대화를 듣고 이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주제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유난히 이제 직업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직업 관련 단어를 좀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where, who, what type of business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는 문제가 우리가 보통 39개의 문제, 즉 13개의 대화의 세트로 봤을 때 11문제 정도가 이렇게 1번 정도에서 주제, 직업, 장소를 묻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점이 터집니다. 뭐 물이 잘 안 나온다던가, 그죠? 기계에 뭔가 장치 연결이 잘 안 된다던가, 그죠?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다. 날씨가 안 좋다 등등등. 그죠? 자, 그래서 대화의 초반부에 이런 걱정거리 같은 단서가 등장하는 문제들이 좀 4-5문제 정도 나오고요. 마지막에 항상 화자 또는 남자 또는 여자가 recommend, ask, offer 한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또 마무리 단계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요. 이 3번과 4번 유형이 엇비슷할 텐데요.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제안을 했으니까 알았어. 내가 웹사이트 바꿔놓을게. 알았어. 내가 사진 찍어줄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 아이들을 합치면 10개 남짓이 되는데요. 10개, 11개. 자, 이 말은 첫 시작은 그죠? 서두에 등장하는 주제, 직업, 장소로 시작을 했다가 마무리는 뭔가 요청, 제안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겠죠? 자, 5번째 세부사항입니다. 5번과 6번은 세부사항이에요. 자, 그러니까 2번에 잘 나오는 처음에 주제, 직업, 장소 묻고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뭔가 무엇을 물어봤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죠? 등등 뭔가 문의사항을 묻거나 why, when, detail 어떤 어제 했었던 일은 뭡니까? 수치 정보를 확인했다. 그죠? 등등등의 내용이 나올 수 있고 자, 잠시 후에 후반부에서는 그래픽과 따옴표 문제를 풀 수 있는 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익 총평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종로에커스에서 LC를 강의하고 있는 정규민이라고 합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 3월 15일 토익 총평 파트 2와 파트 4 진행하게 될 예정인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아래 하단의 배너 클릭하시면 우리 토익 해커스 어학원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 잘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 2 난이도 굉장히 어려웠죠? 많은 분들 듣는 순간, 파트 2 접근하는 순간, 오늘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자,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정기 토익과는 다르게 의문사가 조금 낮은 개수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7개의 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일반 의문문 5개, 부정 의문문 하나, 평서문,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 평서문, 요게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부가 의문문 3문제, 요청문 3문제, 이렇게 2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늘 그래왔듯이 여러분들 직관적인 매칭, 그쵸? 물어보는 요점에 우회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정답을 가져가는 케이스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우회적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 정기 토익이었고, 뿐만 아니라 조금은 경제 어휘들, 비즈니스 어휘 텀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해석에 좀 제한이 걸리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와 이렇게 우회적 패턴과 좀 어려웠던 어휘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통해서 우리 다음 시험 준비하는 그런 이제 스텝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퀘스천의 유형이 등장했습니다. Will the meeting be in New York or San Francisco? 자, 이게 들으면 우리는 선택 의문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인 매칭은 저희 뉴욕으로 갑시다 또는 샌프란시스코로 갑시다 라고 이제 직관적인 매칭 또는 살짝 우회해서 정답을 가져가는 케이스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런 패턴이 등장을 하죠. 우리 뉴욕으로 가야 될까요?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될까요? 미팅이 있어서 저는 그 담당자가 아닌데요, 또는 그 미팅 위치를 설정하는 담당자가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주어진 특정 소스의 담당자가 아니라고 우회하는 케이스는 우리 정기토익에서 매번 등장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Will the meeting be in New York or San Francisco? I'm not the person who's in charge of this project. Who's in charge of this meeting? 이 미팅 또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우회 패턴, 오늘도 역시 등장을 했습니다. 네, 또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가 등장을 했었죠. Are you gonna have meeting on Monday or Wednesday? 자, 이것도 얼핏 들으면 Monday냐 Wednesday냐 선택권을 주는 선택 의문문에 흡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매칭은 I'm gonna have meeting on Monday 또는 I'm gonna have meeting on Wednesday,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직관적인 매칭 등장을 하나, 오늘 같은 경우는 저 Monday, Wednesday 다 안 되는데요, 그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I will be out of the office until next week. 다음 주까지는 저 out of the office예요. 즉 부재 중이어서 Monday, Wednesday 다 미팅할 수 없다 라는 의미를 가져간 그런 오해 패턴 등장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쭉 볼게요. 이런 타입의 퀘션도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Can we push back the meeting to this afternoon? 좋아요. 요청을 하죠. 우리 요 미팅 있잖아요. afternoon으로 좀 push back, 미룰 수 있을까요? 요청하죠. rescheduling 요청을 하는 내용에 미안하지만 no, the room has already been booked. 이런 식으로 우리 해당 미팅 있잖아요. 그 부킹이 돼가지고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함축적 의미를 뽑아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can we push back the meeting to this afternoon? 이 afternoon으로 가야 될까요? 근데 이제 question 등장했습니다. 우리 안서가 A, the room has already been booked. 얼핏 들으면 갑자기 push back the meeting 하자는 요청에 방예약이 왜 나오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방 예약되었습니다 라는 것에서는 함축적 의미가 딸려가죠. 그래서 우리 이미 방을 예약했기 때문에 미팅을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우회 패턴도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파트 2에서는요, 우리 함축적 의미를 잘 뽑아내는 것, 그게 고득점을 가져가는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You are organizing a new summer project, aren't you? 우리 부가 의문문입니다. 여기까지 평서문이에요. 당신 새로운 서머 프로젝트를 담당하시는 분이시죠? 그걸 조직화시키는 분이시죠?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맞으면 저 맞아요. 아니면 저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직관적 매칭의 정답을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는 우회 패턴이죠? 이런 식으로 등장했어요. The plan hasn't been confirmed yet. 그 계획은 아직 컨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머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거나이징하는, 즉 조직화시키는 담당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우회 패턴, 오늘도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토익을 이제 계속 봐오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 파트 2 우회 패턴은 굉장히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우회 패턴이 또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이 패턴 나왔으니 여러분들 다음 시험에 이 패턴을 꼭 흡수하셔가지고 나왔을 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Miss Ellie has ordered additional stock. 평서문이죠. 그래서 우리 엘리가요, 추가 스톡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재고를 주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습니까? 평서문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정답 패턴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 주어진 문장에 동의를 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거나 또는 감정적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피드백, opinion, 의견을 소설해 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정답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Miss Ellie has ordered additional stock. 근데 역질문을 통해 정답을 가져가는 케이스가 오늘도 역시 등장을 했습니다. 자, wasn't our fun just cut back. 자, cut back은 여러분들 삭감하다, 축소시키다, reduce와 같은 의미의 어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와 있는 fund는 기금 또는 우리가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금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야, 우리 방금 그 펀드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이 역질문을 통해서 가져가는 케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추가 스톡을 이제 주문할 때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겠죠. 예산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걱정하는 그 멘트가 등장을 했어요. 야, 우리 버젯 또는 펀드 삭감됐는데 충분히 여유가 있을까? 라는 걱정을 내비치는 역질문. 정답 케이스가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question뿐만 아니라 이렇게 평서문에서도요, 정답 패턴 중에 이제 역질문을 통해 가져가는 케이스가 늘 매번 정기 토익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question에 question으로 정답을 가져갈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늘 한 문제에서만큼은 두세 문제까지 이 역질문 케이스가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늘 대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죠? 오케이. 자, 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 파트 2 총평 내용인데요. 이 문제가 평서문 중에 가장 어려웠으나, 그러니까 내용 픽업하기 가장 어려웠으나 우리 오답소거를 통해서 충분히 정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케이스의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자, 보시면 The bank has required to restructure the loan. 좋아요. 여러분, restructure와 loan이라는 조금 생소한 어휘가 등장을 했습니다. The loan. 요거는 파트 1의 grass 의미를 가지고 있는 the loan. 그 친구와 발음이 비슷하죠? 우리 파트 1에서 loan은요, 이 친구예요. 잔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컨텍스트로 파악하셔야 되는 그런 어휘가 파트 2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론 같은 경우는 대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RC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뱅크가 론을요 리스트럭처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리스트럭처. 자, 구조를 다시 한번 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경제적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어휘가 조금은 편하실 거예요. 자, 대출 구조가 굉장히 다양한데 뭐 이제 시기도 있고요. 대출해야 되는 대출을 받았으니 그 갚아야 되는 이자율도 있을 겁니다. 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스트럭처를 다시 한번 재구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뱅크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빌렸던 그 이제 대출 있잖아. 그 리스트럭처라고 요청했어. 그게 대답이요. 관련 어휘가 또 역질문을 통해서 등장한 케이스였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웠어요. 론 우리 리스트럭처 해야 돼. 그랬더니 answer. Can we get a better interest rate? 자, interest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흥미로운 또는 개인적인 이익, 사익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nterest rate, rate과 함께 등장하는 콜로케이션은 단연 여러분들 이자율이에요. 오케이. 우리 좀 더 나은 이자율을 가져갈 수 있을까? 관련 어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휘를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였으나 이 어휘가 조금은 어색하셨던 분들, 어휘 베이스가 조금은 제한이 있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어휘의 중요성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익은 어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여러분들 더 이제 단어 암기에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interest rate, 이자율을 더 좋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더 낮은 이자율을 가져갈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 상환할 때 이제 대출 같은 거를 갚을 때 이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갚아야 되는 돈이 덜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better interest rate, restructure와 관련 있는 어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평서문의 역질문. 요것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등장했죠. 오케이. 자, 우리 이제 짚었던 문제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그 우회 패턴이 굉장히 어렵게 등장했던 3월 15일 토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나 오늘 시험 진행에 있어서 파트 2 우회 패턴 놓쳤던 게 있다면요,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패턴이 등장하는구나 흡수하시고 다음 시험 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